네. 자, 오늘 수업 행렬입니다. 자, 수원의 제일 첫 단원인데요. 자, 이거 아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좀 많이 생소할 수 있어요. 기호 자체나 모양이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렬은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천천히 내용을 읽으시고 기본 연산이나 뜻을 스스로 다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강의는 강의를 먼저 보고 정석 공부하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터 처음부터 다 설명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지루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과 연산, 기본 연산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선생님은 특이한 점, 연산에서 특이한 것이나 어떤 케일리 해밀턴이랑 어떤 특이한 공식, 이런 특이한 점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 못 하세요. 선생님은 다 이미 기본적인 내용과 형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에선 연산이란 게 있어요. 행렬도 숫자나 식처럼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눗셈은 없어요. 나눗셈이란 개념은 없어요. 이런 연산을 하는데 특히 지금 곱셈입니다. 곱셈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자, 요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행렬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렬을 다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다 다르냐? 그게 아니라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가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건. 이거는 뭐 반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반예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행렬 A를요, 뭐 위치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3, 0, 5, 0 이렇게 잡고요. 행렬 B를 갖다가 뭐 0, 0, 4, 7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한 행렬 결과와 이거를 바꿔서 곱한 행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반예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거 말고는 다르게 뭐 안 되는 방법이 이유가 또 따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안 되는 것이 가끔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두 행렬을 곱해서 0이 되지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영행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꼭 0이라는 우리가 해오던 그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두 개를 곱해서 0, 이거 반예는 이렇게 잡아도 돼요. A를 0, 1, 0, 0 잡고요. 뭐 B도 마찬가지 똑같이 0, 1, 0, 0 이렇게 행렬을 잡아주면 두 개 곱하면 0 나와요. 영행렬이. 근데 어느 것도 영행렬이 아니잖아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반예는 선생님이 써줘서 안 되는 거를 지금은 말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 2년 후에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예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까? 이걸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반예 자체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예라는 건 지금은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죠.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반예 때문에 안 된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반예가 뭔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꼭.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성립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그냥 참고로 그냥 하나 정도 더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곱셈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전개할 때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분배 법칙 쓸 때,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묶어내는 형태에서 실수 좀 합니다. 이거 잠깐 조심할 거. 묶어내면 A제곱 빼기 3이라고 잘 쓰는데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여기가 A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행렬에서 상수를 빼는 연산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해도. 행렬에서 숫자를 뺄 수 없어요. 행렬 빼기 행렬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단위 행렬 하나 더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야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꼭 기억해둬야 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는데요. 자, 1-1번의 예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거. 여기 하나 다시 쓸게. 요것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파생된 어떤 논리들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참고지 가리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되면 반대로 곱해도 영행렬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참이냐 것이냐면 어떨까요? 참일까 것일까? 그냥 느낌상 반예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예를 외울 수는 없다고. 그리고 아까 든 반예를 써도 되는데 곱해서 0 되는 거 굳이 반예를 들자면 아까 썼던 겁니다. 아까 썼던 것처럼 3050하고 0047을 곱하잖아요. 그럼 이거 0000 행렬 나와. 0행렬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만약에 반대로 바꿔서 곱해보세요. 0 안 나와요. 반예를 굳이 들자면 이건데 반예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처럼. 그렇죠. 왜? 다르니까 이게 0이라고 해서 꼭 바꾼 게 꼭 이거랑 똑같다는 보장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뭐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분명히 맞는 제곱전개인데요.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씩 살펴보세요. 좌변을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를 이렇게 2번 곱한 거고요.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걸 하나씩 전개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AB입니다. 이거 순서 조심해 하셔야 돼. 이렇게 곱하면 BA예요. 이거 곱하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BB 곱하면 B제곱이죠. 됐네. 좌변은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것이랑 같냐 이렇게 물었다고 우리한테. 같을까요? 이게 같으려면은 요 두 개가 같아져서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가운데 부분이. 그럴까? 근데 아니죠.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다는 보장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가끔 되기도 합니다. 가끔 A, B가 같아질 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 안 된다가 아니야.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렬에 대해선. 자, 세 번째 거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곱 전개도 금방과 같은 생각을 해보면요. A, B, BA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세제곱 전개를 다 해봐도 이게 나오지 않겠죠? 이건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개해봐도 되고 이제 느낌으로 가도 되지만 한번 지금은 처음이니까 해볼게요. 전개하면은 얘가 자, 좌변만 보는 거예요. 좌변만 A제곱에 마이너스 BA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다음 그냥 A부터 다 전개할까? 이렇게 하면 A제곱 되고요. 이렇게 하면 AB가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A가 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B제곱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랑 같냐 이런 문제지. 같으려면 어때? 이게 없어져야지 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없어진단 말은 두 개가 같아서 영행렬이 된다는 뜻이니까 지금은 같지 않으니까요. 이게 하고 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있어요. 이 5번도 솔직히 틀린 겁니다. 그 반예가 뭐냐면 A 행렬이 1, 0, 1, 0이 되고요. B 행렬이 0, 0, 1, 1 이렇게 잡으면 요걸 가지고 좌변 계산한 결과와 이걸 가지고 우변 계산한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다릅니다. 이렇게 반예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꼭 같아 보이잖아. 자, 근데 조심할 게 또 하나 뭐냐면 그냥 이 5번 사실을 좀 잠깐 뜯어볼게요. 살짝 좀. 무슨 말이냐면 필요 충분 조건 개념을 좀 가져와 봅니다. 저건 분명히 다른 건데 만약에 교환 법칙이 된다면 저기 있는 제곱 관계 이게 성립하느냐 이거의 참거짓과 이제 반대로 이것이 된다면 교환 법칙이 되느냐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두 개 한번 좀 뜯어봅시다.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위에 건 맞을까 어떨까? 이거는 요걸 한번 변형해 볼게요. AB 제곱이 뭐냐면 AB 곱하기 AB 이렇게 두 번 곱한 거죠. 근데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걸 다시 쓰면 AB, AB라고 괄호를 없애도 되거든요. 이 좌변. 근데 여기서 앞에서 가정해서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요 BA가 결국 뭐야? AB랑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나? 바꿔서 순서를 AB로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얘를. 그럼 결국 AA, BB니까 얘는 A제곱, B제곱으로 볼 수 있어서 얘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게 같다고 해서 꼭 교환이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 반예가 이거예요. 금방 쓴 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신기하네요. 이거 요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변이 AB, AB 이렇게 되고요. 그것이 A제곱, B제곱이 AA, BB잖아. 그지? 선생님 이게 같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게 같으려면은 여기 BA가 이 AB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반예 때문에 안 되게 됩니다.
자, 좀 이게 조심하세요. 반예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이 사실 자체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예. 자, 아까까지는요, 이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틀린 것들, 거짓인 예들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결론만 얘기하면 다 맞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자, 봅시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인데요. 자, 좌변을 전개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처음엔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한번 괜찮아요. 좀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a제곱 되고, 이렇게 하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2a가 되고, 마지막에 2제곱 되죠. 그러면 이게 a제곱 되고요. 이거나 간에 2의 성질상, 그지? 단위행렬의 성질상 곱했을 때 그대로 a가 되므로 얘는 2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a, 이것도 a. 그리고 2제곱은 2의 성질상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전개해서 얘는 참이다라고 해도 되지만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거 보면은 그 B자리에 그 2번 보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2번 문제의 B자리에 2를 쓴 거죠, 문제가. 근데 이거는 다르지만요. 2가 들어가면 어때? 요 두 개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2의 성질로 이건 같아지니까 결국 2에 있는 교환 법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되니까 당연히 같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아하, 요 두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함으로 곱셈에 대해서 당연히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제곱자리도 안 해도 되겠죠. 그치? B자리에 2가 들어갔고, 그럼 당연히 이게 성립하니까 이건 전개해봤자 분명히 세제곱 전개 공식의 형태로 맞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요. 자, 요게 성립할 때 이게 교환은 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아무리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어떤 식변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뭐 제곱전개 했듯이. 그럼 어떤 변형을 해서 확인하면 좋겠냐면요. 가정은 항상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린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B는으로 한 문자로 정리해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KE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얘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B하고 BA를 각각 따로따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 요 B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B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B 자리에 넣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전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되고 KA인데 A는 그냥 A가 되겠죠? 2의 성질로.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되고 K2A도 어차피 A가 되겠죠? 그럼 결국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는 얘기네. 자, 재밌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이 어떤 단위행렬 꼴이 된다면, 여기서는 K는 실수인데요. 된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꼭 합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이 개수를 3하고 2를 써서 이렇게 줬다면 그럼 이 사실도 참이 될까요? 어떨까요? 되겠죠? 어차피 얘도 B는으로 바꾸면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되니까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런 성질 때문에 가능하게 돼요. 확인해 보시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여기에 어떤 실수 MN을 이렇게 곱해서 단위행렬 꼴만 된다면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 9번인데 얘는 지금 분명히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곱셈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겁니다. 이때는 A, B가 아니라 한 종류의 행렬만 있을 때는 갖게 되는데요. 뭐 그 이유를 굳이 보자면 A제곱은 A 곱하기 A고요. A 세제곱은 이렇게 3개 곱한 거지. 그럼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괄호를 없애서 5개를 그냥 곱해도 무방한 거죠. 그럼 결국 이게 A 5제곱이 되죠. 얘도 좌변도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A 5제곱이라고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됐지? 자, 이제 두 번째로요. 곱셈에서 주의할 연산 두 번째가 이거였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이게 분명히 안 돼요.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데. 자, 이거 사실을 알고 다음에 참거짓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거짓. 자, 먼저 A제곱이 0이면 A가 0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가장 깔끔한 건 반예예요. 거짓인데요. 거짓되는 반예가 A가 0, 1, 0, 0 이런 거.
이거 한번 제곱해보면 0 나옵니다. 영행렬 나오지만 A 자체는 영행렬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반예로 깔끔해요. 근데 어차피 이 반예를 써줘봤자 여러분들 이걸 외우지 않거든. 이거 한 달 있으면 까먹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반예가 있어서 얘는 거짓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반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반예도 반예지만 얘를 이것에 빗대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 이건 틀린 거거든, 그지? 그럼 여기가 요 B 자리에 A를 써볼게요. B도 어떤 행렬이니까 A 행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A제곱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A가 0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분명히 틀렸을 거 아닙니까? 아까 A, B로도 틀렸는데 뭐 A 쓴다고 B 행렬이 A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그냥 1번은 거짓이다 이렇게 봐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깔끔한 건 반예입니다.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기억하느냐가 좋으니까. 근데 2번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요 두 개만 먼저 보세요. 자, 어떨까요? 꼭 어찌 보면 맞아 보입니다. 그지?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아이디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렬의 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그 행렬은 영행렬이다는 틀렸다고 금방 1번에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네모 행렬이라고 봐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럼 네모 제곱이 0이라고 해서 네모가 0이다 틀렸잖아. 이게 지금 네모가 0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틀린 거죠. 이해 가나? 1번이 틀렸으니까 다 틀렸다. 2번, 3번은. 이렇게 말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굳이 이걸 반예를 들라 그러면 아까 들었던 행렬 있잖아. 요거 반예로 들었던 A 행렬 0, 1, 0, 0. 그지? 이 행렬이 A 빼기 B가 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반예가 될 거 아니야. 얘도 그렇고. 뭐 얘가 A 빼기 E 되게 만들어주면 이게 3번의 반예가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자, 4번만 잠깐 한번 따로 떼내서 좀 해볼게. 자, 지금 4번이 이렇게 간 겁니다. A제곱이 B제곱이면은 요렇게 이항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곱해서 0이니까 얘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얘가 영행렬이다인데 얘가 A는 B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다. 어떻게 보면 이 논리 흐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3단 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면 얘다가 참이냐 이렇게 물은 거라고 본다면 이 과정 중에 틀린 곳이 있죠? 어디가 틀렸겠어요? 그지? 아까 이거 곱셈 공식 안 된다고 했잖아. A, B 사이. 요걸 요렇게 쓴 게 틀렸죠? 인수분해 안 돼. 일반적으로. 그 다음 곱해서 0이라고 해서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다. 이렇게 말한 논리는 틀리다고 아까 금방 얘기하고 있죠? 맨 앞에서. 결국 두 번의 틀린 논리를 사용해서 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논리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도 그렇지만 솔직히 깔끔한 건 반예예요. 이것도 A, B가 반예가 있어서 거짓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기억하시긴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자, 이제는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공식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중요한 공식이라 꼭 이걸 암기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꼭 근해 공식처럼 좀 길어서 처음엔 암기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금방 외워집니다.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2차 정사각행렬 A가 있다면 그 A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면 항상 영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맞지만 이 반대편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 따로 썼어요, 선생님이.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 얘는 자, 왜 이런가요, 선생님? 자, 이거는 실제로 요 행렬 A를요, 여기다 다 대입해보면 돼요. 좀 귀찮지만 여기 A제곱이니까 ABCD 두 번 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BCD 곱하고 이해 가세요? 무슨 다 계산해보세요. 제곱전개부터. 그래주면 딱 0행렬이 0000 행렬이 나옵니다. 해보면. 그래서 자, 이건 뭐 증명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역은 뭔데요? 역은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요. 이것일 때 어떤 행렬 A가 이걸 만족한다면 요 A 행렬은 이 공식에 따라서 이게 3이니까 요 두 값을 더한 게 3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AD라고 놓으면
선생님 이 공식에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가 3이니까 A 더하기 D는 3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 반예는 이겁니다. A가 만약에 1, 0, 0이라고 해볼게요. 이 행렬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 보시면 0 나옵니다. 해보세요. 선생님 좀 빨리 들은 건데. 근데 이건 두 개 더해서 3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예? A 플러스 D 3 안 되죠. 그죠? 응. 그래서 이게 반예로 해서 거짓이라는 얘기. 꼭 기억해요. 행렬을 가지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꼴로 만든 이 공식은 성립하지만 2차 방정식의 꼴을 보고 행렬 A를 추정하는 것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틀려요. 네. 자, 이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란 게요.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행렬 A를 주고요. A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 100제곱 했지만 문제에 따라서 n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로 들어와도 마찬가지 케일리 해밀턴을 씁니다. 자, 가봅니다. 자, 요 행렬 A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데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써요. A제곱 마이너스, 그지?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리고 AD-BC 하면 AD-BC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케일리 해밀턴 공식 정리된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A 백승을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눈에 보이죠? 그지? 양변 50제곱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 약 50제곱 하면 A 100제곱 되고 50제곱 하면 상수 50제곱 단위행렬 50제곱인데 단위행렬은 어차피 이렇게 되겠죠? 굳이 답을 끝까지 쓰자면 1001이니까 거기 이 상수를 곱하면 2의 50제곱 00, 2의 5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이거 가지고 또 A 백승 구하랍니다. 똑같이 케일리 해밀턴 씁니다. 선생님이 좀 이제 생략해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바로 결론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시면. 그럼 여기서 2A를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A 백승 구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잘못해서 아까처럼 선생님 양변 50제곱 하면 되지 않나요? 양변 50제곱 하면 2의 50제곱 A 50제곱인데요. 또다시 A 50제곱은 어떻게? 양변에 25제곱 하면 되죠 또. 그럼 또 25제곱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해보세요. 한번 굉장히 복잡.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건 다르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양변에 A를 곱해줍니다. 양변에 A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A제곱은 2A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2의 제곱 A 이렇게 간단히 되는 거거든. 그 다음 이제 A 세제곱이 요거니까 여기다 또 A를 하나씩 더 곱해요. A 곱하기 A 곱하면 2의 제곱 A제곱인데 또다시 A제곱이 2A니까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A죠. 아하, 그래서 이 규칙성으로 A 100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2의 99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 행렬에다가 요 상수만 곱하면 돼.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자, 3번. 마찬가지. 케일리 해밀턴을 빨리 쓰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 100제곱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오메가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양변에요. A-2라는 행렬을 곱해줄 수 있죠. 똑같이. 네. 양변을 곱해주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 A 세제곱은 2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100제곱을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100제곱은 자, A 100제곱은 세제곱에 33제곱에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근데 얘가 2가 되니까 2의 몇 승은 그대로 2가 되는 결국 A가 되지 그냥. 됐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찬가지 케일리 해밀턴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 그대로 적용하세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학년 때 오메가 형태죠. 양변에 A 플러스 2를 하나씩 양변에 곱해주면 얘는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럼 아까랑 비슷하겠네요. 그죠? A 100제곱을 이거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제곱은 세제곱에 33제곱에 A 하나니까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부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 a 곱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자, 5번이요. 케일리 밀턴으로 공식을 만들면 5a 플러스 6e는 0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a 100제곱을 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a 100제곱을 구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좀 특수했었죠. 자, 어떻게 특수했나 잠깐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잠깐만. 잘 보세요. 1창이라고 볼게요. 약간 2차 방은 아니지만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본다면 1창이 0되거나 상수항이 0된 거죠. 이건 이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오메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어떤 특수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나 할 때 이런 거듭제곱 구하기가 좋고요. 그렇지 않은 이거 가지고 이걸 구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은 소개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건 케일리 밀턴을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100제곱을 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행렬 가지고 100제곱 구하래요? 설마 100번 곱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a 제곱,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나가 봅니다. 그러면 규칙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낫겠구나, 이렇게 약간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a 제곱을 해보면 2003을 글씨가 좀 작나? 2003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돼. 곱해 보시면 뭐 나와? 2의 제곱 003의 제곱 나와요. 세제곱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하면은 2의 세제곱 00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추정하면 아하, a 100제곱은 2의 100제곱 003의 100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잘 기억해요. 거듭제곱을 구할 때 케일리 밀턴을 쓰고 그걸로 불가능할 때는 이제 직접 행렬을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서 규칙성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케일리 밀턴을 쓰지 않고요, 금방 한 방법대로 규칙성을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요 행렬 가지고요 제곱을 해봅니다. 그냥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른 풀이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a를 제곱하면은, 선생님 좀 빨리 할게요. 실제로 해볼 수 있죠. 행렬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이거 2, 1, 마이너스 이렇게 두 행렬을 곱해주면 1001이 아니 2002가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그러면 아하, a 제곱이 2가 나왔구나. 그지? 특수한 행렬이 나왔죠? 특수한 행렬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00제곱 구하면 돼요.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이 결론부터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제곱을 이 행렬을 두 번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곱해서 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6,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제곱해보면. 선생님 제곱하는데 별거 없네요. 그러면 세제곱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2배가 나왔죠? 이것도 특수한 겁니다. 아하, a 제곱이 자기 자신의 2배가 나왔구나.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이걸로 아까처럼 구해주면 똑같습니다. 이제 얘는요 a를 제곱해보면요, 3번 제곱해보면 이미 계산은 생략할게. 행렬을 두 번 써서 계산해주면 얘가 뭐 나오냐면요 2-1, 7-3 이렇게 나와요. 그럼 특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서 a 세제곱도 구해봐야 됩니다. a 세제곱은 여기에다가, 그지? a 제곱 계산한 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곱해주면 1001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하, a 세제곱이 특수한 행렬이 나왔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00제곱 구하면 아까랑 똑같죠? 자, 이건 생략할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 형태로 해나가면 규칙성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하지만 케일리 밀턴을 먼저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 공식을 이용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행렬 A를 가지고요, 이거를 계산해야라. 이게 문제입니다. 얘를 그냥 대입하긴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대입해서 세제곱 이런 거 정도는 계산 오류 없이 해내야 됩니다. 근데 좀 다른 방법을 써보면 이런 겁니다. 요걸 빼보면 아까 했던 행렬 가지고 A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요. 이것도 케일리 밀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e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한눈에 딱 보이는 친구 있을 텐데 1학년 과정의 문제로 보면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로 문제를 바꿨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나요? 이 노란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식변형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자, 요 3차식을 갖다가 요 앞에 있는 2차식으로 나누죠? 아, 이제 기억나는 친구 있을 거야. 그럼 나누면 여기가 x 돼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해서 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 돼서 쓰고 빼면은 3x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이렇게 나눗셈을 다 끝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쓰잖아. 얘는 이걸로 나누면 몫이 얘가 나오고 나머지가 3x다 이렇게 쓰게 되죠? 이해 가시나? 자, 그것처럼 지금 한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로 얘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식이니까 참고해보면 어떻게 쓰겠어요?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 몫이 이게 되고요. 나머지가 3x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실제로 다 계산하면 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왜 x로 바꿔서 했느냐? 이 행렬엔 나눗셈이란 게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행렬끼리 나눴다 이런 나눈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상 위험해서 선생님이 그냥 x로 바꿨지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a로 살짝 해버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요 행렬이 0행렬이니까 그지 문제에서 결국 다 없어지고 요게 다 0행렬 되니까 내가 구할 행렬이 그냥 이 3a죠? 3a 그냥 답을 써주면 되겠네.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걸 만족할 때요. 이 값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거 4니까 a 플러스 d가 4 아닌가요? 이거 4고 AD-BC는 3 아닌가요? 3? 맞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쓴 이렇게 답을 내면 이거는 케일리 밀턴의 역을 이용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행렬을 추정한 거예요. 아까처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위험하다고 했던 얘가 4니까 이거 더한 건 4 아닌가요? 이거 역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논리로 가야 되냐면 이 행렬 A를 가지고요. 직접 케일리 밀턴 공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성립한다고 줬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케일리 해밀턴 공식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성립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가 성립한다고 했고 이건 내가 만들어서 성립한 거라고 두 개가 똑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결국 두 개가 모두 성립한다는 개념으로 가서 연립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요. 이 창을 소거한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 요거 뺄게요. 그럼 1창 빼진 걸 쓰면은 a 플러스 d 빼기 4 a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요거 빼서 넘겼다고 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보기 좋게 좀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값과 이 값은요 상수입니다. 상수,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수에다가 a 곱한 것이 어떤 상수의 단위 행렬 곱한 거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두 개가 같기 위해선 경우를 잘 보시면 네모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모를 여기로 나눠주면요 어떤 꼴이 나오냐면 a는 네모분의 세모 2 근데 네모 세모는 실수니까 어떤 실수 곱하기 단위 행렬 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모가 0만 아니라면. 그죠? 지금 어차피 네모 세모 값을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K로 놔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A가 K 꼴이라면 이렇게 되면 K 꼴인데
그럼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 첫 번째 식에다 넣어버립니다. 그치? 지금 우린 연립방처럼 두 개가 모두 성립하는 게 확실하니까 A는 K2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요. A 자리에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K2의 제곱이니까 다시 쓰면 K제곱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중간은 4 곱하기 K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는 3, 2 이렇게 되네. 그럼 결국은 2를 묶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2가 0 되고 어떤 상수에다 단위행렬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려면 이 상수가 0 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K값은 1 또는 3이 나옵니다. K값이 1 또는 3 나왔단 말이 A를 구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행렬 A가 그지? 2 또는 3이니까 바로 쓸게요. 1001이거나 또는 3003이다. 이런 결론이 얻어집니다. 됐죠? 자, 좀 긴데. 자,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요 네모라는 값이요. 0일 때가 있겠죠? 지금. 이걸 나누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걸 보면 얘가 0이 아닐 때는 분명히 A가 단위행렬의 상수배 꼴이 되거든요. 그지? 근데 얘가 0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꼴이 안 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A가 K 이 꼴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반대로 그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요겁니다. 네모가 0이란 얘기야. 봐봐. 네모가 0 된단 말은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D가 4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네모가 0 되면 저절로 좌변은 0 되니까 영행렬. 그럼 당연히 우변도 영행렬 되려면 세모가 0 돼야 되겠죠? 네모가 0이 되는 순간 저절로 그치? 세모도 0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돼? 세모가 0이다가 AD-BC가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요 값은 이제 다 구해졌나 보세요. 여기 일단 하나 나왔죠. 두 번째에서. 요게 4 나왔고 요게 3 나왔어요. 한 쌍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A가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A가 이거거나 이게 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어때? A 플러스 D가 2가 되면서 AD-BC는 1이 되고요. 요 경우는 어때? A 플러스 D가 6이 되면서 AD-BC는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세 종류의 답이 나오게 돼요. 결국 첫 번째 경우에서 두 답, 두 번째에서 한 답. 이렇게 어떤 한 문제를 푼 건데 실제로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약간 기억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풀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답만 찾는 과정 같으면 이런 얘기거든. 어떤 행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행렬을 추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전은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빠르게 행렬 A가 이 꼴이냐 이 꼴이 아니냐로 나눠 풀자는 얘기입니다. 실전에선 그냥 빠르게. 알겠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럼 만약에 A가 K 꼴이 아니라면부터 볼게요. 아니라면 지금 여기 쓴 이 4, 3이 뭐겠어요? 4, 3이 바로 두 개가 일치한다는 얘기거든. 그냥 바로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된다 이 뜻이야. 이해 가시겠어? 아하, A가 K 꼴이 아니라면 바로 A 플러스 D는 4고 AD-BC는 3이다라고 결론 내리자는 얘기야. 케일리 해밀턴으로. 그러면 A가 K 꼴이면 어떡하냐? 이걸 갖다가 바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죠. 그지? 넣어버리면 아까처럼 K가 쉽게 나오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전입니다. 실전에선 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냥 풀어달라.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걸 여기다 넣어서 직접 이렇게 K를 구했지만 잘 보면 여기 나온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여기 있는 형태하고 거의 똑같게 되죠. 결국 이만 빠지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네, 결국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요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의 근이다라고 보시면 바로 맞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행렬 A를 쪽을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아까처럼 문자가 이쪽에 들어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푼 대로, 아까 선생님이 푼 대로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얘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만들어서 두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얘가 0일, A가 K일 때 할 때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근데 좀 빠르게 풀면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처음부터 얘를 A가 K 꼴일 때와 K 꼴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 풀자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전처럼. 그게 빠르다는 얘기니까. 자, 봅시다. A가 K 꼴 두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행렬 A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얘가 이 꼴이 될 수 있나 없나? 잘 보시면 될 수가 없죠. 그냥 단위 행렬의 상수배하면 이쪽이 0 돼야 되는데 맞지? 근데 여기 0이 아니니까 이럴 리가 없죠. 그지? K 꼴이 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식의 형태는 이건 지우면 되죠. 그럼 결국 이 경우만 풀면 되는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A가 K 꼴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푸나요? 요 꼴이 확실하거든 얘는.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바로 이때는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써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두 번째 경우처럼. 그래서 바로 쓰면은 어때? 이게 4니까 이렇게 두 개 A 플러스 D 더한 게 4가 나오고요. AD-BC 한 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바로 XY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만 한번 유형별로 몇 개씩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요.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이거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좋냐면 지금 여기가 문자가 행렬입니다. 그죠? 행렬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어떤 다항식들, 그지? 수화식에서 다뤘던 그런 문자 다루듯이 하면 돼요. 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곱해서 영행렬일 때, 그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영행렬이다.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만 조심하고 다항식의 연산과 비슷합니다. 거의 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잘 보시면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항식과 똑같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서요. B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버려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 자리에 요걸 넣어서 영행렬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전개하면 바로 할게요. A-A제곱이 0이니까 영행렬이니까 A제곱은 A다.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A 3승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야. 이렇게 양변에 A 곱해버려. 그지? 근데 A제곱은 또다시 A니까 이게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만약에 A는으로 만약에 정리해서 또 대입했다고 하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오냐면 B 세제곱은 B가 유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은 간단하게 뭐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다 쓸까 그냥? 다 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냥?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결과 E가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곱셈에서 주의할 그런 성질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이런 거. A 더하기 B가 E. 그냥 원래는 K인데 그 일반화시켜서 일반화시킬게. 자, 실수 MN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성질을 하나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요걸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요. 지금 형태가 그렇죠. 맨 앞에 있는 게 A 더하기 B가 E니까 분명히 이걸 만족해요. 그러면 저 문제는 교환 법칙이 분명히 성립하겠구나. A, B 사이에서 이걸 캐치해내면 뭐가 좋냐면요.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의 이 곱셈 공식 있잖아. 그지? 곱셈 공식에서 썼던 3AB.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곱셈 공식이 성립할까 안 할까요? 세제곱 전개 공식이. 성립하겠지. 앞에서 언급했어요. 그죠? 교환 법칙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실제로 교환 법칙이 되면 분명히 곱셈 공식은 성립하는 게 됩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가 아까 2였으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이건 영행열이었죠? 그럼 전체가 다 0 돼버리지, 그지? 그래서 답은 그냥 2가 나오겠어요. 재밌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처럼 문자는 2개 있고요. 관계식은 2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b제곱을 a와 1을 써서 표현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2개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아까처럼 한 문자를 소거한다는 개념이 잘 안 되죠. 여기서는, 그지? 그지? A는 혹은 B는 정리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이 2개를 같이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같이 이용해 줄까?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씁니다. 요 첫 번째 식에다가요.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똑같이 b를 곱합니다. 양변에 b를 곱하는데 여긴 오른쪽에 곱하고 여기도 반드시 오른쪽에 곱해요. 반드시 곱하는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그지?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요게 같은데 여기다는 b를 오른쪽에 곱하고 여기는 왼쪽에 곱했어요.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BC하고 CB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왼쪽 곱할 때와 오른쪽 곱할 때가 다르다면은 다른데 이거랑 같으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곱하는 방향은 같아야 돼요. 둘 다 오른쪽 혹은 둘 다 왼쪽. 자, 지금은 둘 다 오른쪽에 곱함. 그럼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배되니까 A제곱 B에다가 AB에다가 요건 그냥 B가 되겠네요. 근데 요게 잘 보시면 A제곱이 어떻게 썼어? A 곱하기 A 2개로 쪼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AB가 생기죠. 여기도 AB가 생기지. 그러니까 요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는 뭐가 돼? 2A니까 2A 되고 얘는 2E 되고요. 는 B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B의 형태가 AE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B제곱이니까 저기 있는 저 관계식을 제곱합니다. 요거 제곱하면 하나는 A, 하나는 E니까 분명히 제곱 전개성이 성립하겠죠. 교환 법칙이 A, E는 되니까. 그럼 그대로 전개 공식대로 플러스 8AE 플러스 4E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인가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써놓은 친구 있어요. B제곱을 선생님 A와 E로 나타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차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식은요. A 제곱하고 A하고 E하고 요 세 개로 나타낸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수를 1차까지로 낮춰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맨 앞에 식을 보세요. 요거요. 맨 앞에 식에서 뭐가? A제곱은 E-A라는 관계식이 나오니까 요거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에다가 A제곱이 요게 됩니다. 그리고 8A 플러스 4E가 돼서 이제 또 4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4A 플러스 8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주고 이걸 구하라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친구는 한번 자기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문제랑 비슷합니다.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A의 오른편에 1, 2라는 요 행렬을 하나 곱한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똑같이 1, 2라는 행렬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전개해주면 A제곱 1, 2, A 1, 2 그리고 4, 2, 1, 2는 여긴 영행렬이죠. 자, 정리해보면 A제곱은 다시 쓰면 A 곱하기 A로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A 1, 2와 A 1, 2라는 형태 두 개 나타나지.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A 4, 2에다가 얘가 4, 2 이렇게 되고 얘는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과 곱해도 항상 자기 자신 나오니까 그냥 4,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4를 안으로 곱해서 바로 네? 4,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는 영행렬. 자, 이제 어떡하나. 요 두 개 계산되네요. 그죠?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2행 1열짜리죠? 그럼 두 개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0, 6 되지? 0, 6 절로 넘어가면은 남는 건 여기는 요거 그대로 남아 있고요. 0, 마이너스 6 이렇게 남죠? 됐지? 2항. 자, 그럼 됐는데 이까지 정리가 됐고 구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여기 2의 배수라는 걸 보여야 되죠? 그럼 2를 빼내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지? 0 마이너스 6. 그래서 양변을 2자로 나눠주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행렬은 뭐네? 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라가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2A, 2C, 3B, 3D 뭐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 2 곱한 거고 여긴 3 곱한 형태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둘 다, 그지? 그럼 일단 양변에 숫자를 적당히 곱해 줄게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는 어때? 2를 여기로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생기겠네요. 여기 2 곱하면 2, 6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3을 곱하면 3B, 3D, 여기는 6하고 12. 자, 요거 보세요. 요걸로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1번은 좀 그나마 쉽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얘는? 뭔가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을 두 개 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지? 그냥 바로 좌변의 합과 우변의 합을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좌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는을 빼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좌변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A가 이렇게 묶여지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2A, 2C 행렬에다가 3B, 3D 행렬이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고 우변 두 개 더하면 어떻게 8하고 18 나오죠? 이렇게 돼. 그럼 보이시나? 그럼 결국 요 행렬 두 개 더한 게 내가 여기 만들어지죠? 여기서. 됐네요. 그럼 결국 이 좌변은 이거니까 1번의 답은 바로 요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양변 더해준다라는 아이디어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건 어떨까요? 이건 좀 처음 보는 형태인데 지금 얘는 덧셈이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지? 이게 따로따로 온 거잖아. 그지? 2A, 2C, 3B, 3D가 따로 왔어요. 자, 이거는 좀 새로 나온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필요로 합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외우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2, 6을 여기 그대로 쓰고, 순서대로야. 2, 6을 그대로 쓰고, 여기 6하고 12를 그대로 쓰면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행 1열짜리 행렬, 2행 1열짜리 행렬을 순서대로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그럼 그 순서대로 여기도 써주면 돼요. 2, 6하고 62.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되나요? 자, 일단 외우시기 바라요. 일단 외우시고 왜 이렇게 되냐면 보여주는 건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행렬 A를 지우고요. 그 자리에 좀 귀찮지만 X, Y, Z, W 하고 2A, 2C는 2, 6 이렇게 만들어요. 뒤에 거도 마찬가지. X, Y, Z, W 하고 3B, 3D는 62 이렇게 만듭니다. 이 두 개 준 조건을 그냥 보이기만 할게요. 설명만. 그리고 나온 거 있죠. 요 나온 관계식. 요것도 저 앞에 A를 마찬가지 X, Y, Z, W 하고 2A, 3B, 2C, 3D는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린 이걸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관계인데 얘를 다 전개합니다. 이렇게 다 곱셈 공식으로 행렬의 곱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요. 다 전개 풀어 제껴 보시면 여긴 관계식이 몇 개 나와요? 등식이 2개 나오죠? 뭐는 2, 뭐는 6. 여기도 관계식이 뭐는 뭐는 이렇게. 그러면 식이 4개가 나와요. 그 4식을 가지고 여기서 전개된 형태의 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기가 좀 문자라서 조금 걸리긴 하는데 만들어 보시면 이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은 위치끼리 그냥 모아도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행렬의 곱셈에 관련된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 ABC가 있고요.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라가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자, 문자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좋은 건 한 문자를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없앨 수가 없죠, 바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굳이 억지로 쓰자면 양변에 A를 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다가 할게요.
왼쪽에다가 a를 하나 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b 되고 여기는 뭐 a, b, a는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제곱이 0이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0 돼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 다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쌤 여기 이러면 안 되나? 여기 BA 있잖아요. BA. 요 BA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요 식을 갖다가 쌤 요걸 BA는으로 바꿔서 이놈을 갖다가 요 BA 자리에 넣어보면 A 곱하기 이게 BA가 되고 A잖아요. 그러면 전개하면 A 마이너스 A 제곱 B는 A 나오죠? 네? 그죠? 근데 여기 A 제곱 0이니까 없어지면 그냥 AA는 같아져 버리네. 그러니까 뭐 이걸 보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자, 내가 왜 선생님이 이러고 있냐면요. 시행착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게 어떻게 두 개를 이용해야 이게 보여지는가가 잘 지금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봐야 되는 게 실제로 필요해요. 누구나 처음 볼 때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리저리 했어요. 두 식을 어떻게든 섞어보려고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요. 이런 시행착오를 꼭 거치게 되고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이용하냐면 이걸 바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보세요. 우린 지금 이게 같은 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좀 풀어 제껴보면 AB가 AB 제곱이 A곱 또 A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괄호 생략할게. 결합법칙 성립하잖아. 자, 이건 AB다. 항상 확인이 안 된 것에는 꼭 이런 물음표를 쳐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린 지금 이거 같다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야. 같은 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같은 질 이거 두 개를 써서 나타내야 돼. 확인해 보는 건데 어떻게 이용할까? 이건 사람마다 많이 틀리네. 지금은 이렇게 이용합니다. 요 가운데 들어있는 BA에 괄호를 쳐도 되죠. 결합법칙 되니까.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BA를 갖다가 요걸 바꿔요. 아까처럼. 아하, 여기 BA 형태가 있으니까 BA는 뭐 E 마이너스 AB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좌변 갖고 논다는 얘기야, 난 지금. 그러면 요 놈을 어떻게 전개해주면 A 맞죠? A 마이너스 A 제곱 B인데 또 B를 여기다 또 한번 또 곱할 거니까 한번 쓸까 이렇게? 자, 그럼 B를 이렇게 곱하면 이제 AB가 되고요. 순서 중요합니다. 왼쪽 오른쪽 AB가 되고요.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다 영행렬이니까 이게 영행렬 없어지죠? 그럼 됐네요. AB 나오네. 좌변을 선생님이 계속 변형해 나가니까 우변이 나오게 됐네요. 그럼 증명이 된 거네. 아하, 이렇구나. 자, 기억해 두세요. 시행착오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 두 번째요. 이것이 영행렬일 때 얘가 영행렬임을 보여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또 잠깐 꺼두시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일까? 한번 시행착오 거쳐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말투 잡으세요.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참임을 보일 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가정이죠. 이거면 이거를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세 개입니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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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세요?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얘를 만들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가정이란 건 꼭 사용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세 개를 갖고 어떻게 얘를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아까처럼 자, 쌤은 그냥 할게요. 시행착오 안 거치게. A 곱하기 B 형태가 뜨입니다. 여기서, 그지? A 곱하기 B가 여기 있구나. 그럼 요 A 곱하기 B를 저식을 가지고 E-BA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때요? C가 되고요. 마이너스 BAC가 0 되네요. 그럼 이항시키면 C는 이제 BAC가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양변에 B를 곱하는데 왼쪽에다가 하나씩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BC가 되고 여기는 B제곱 되는데 이거 0 되죠? 그래서 0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조합해서 만들어낼까를 고민하시면 좋겠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지금 곱셈에 관해서 좀 특수한 것만 봤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연산과 성질, 행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 강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다 강의 안 하고 좀 중요한 것만, 어려운 것만 강의한 겁니다. 네, 역행렬로 갈게요.